이 커피와 담배는 진짜 해로운 거 맞나요? 치아에? 담배가 해로운 이유는 담배에 니코틴이 혈관 수축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행 자체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모든 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언제 특별히 안 좋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사랑니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 그때는 혈액 공급이 잘 돼서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잘 가줘서 그걸 낫게 해야 되는데 혈관을 수축을 하니까 그런 세포들이 공급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고, 치아 자체에는 니코틴은 착색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바깥으로 되면 아마 그렇게 담배 많이 안 피우실 것 같은데 안쪽으로 착색이 진짜 많이 돼요. 그럼 미백으로도 잘 안 돼요? 미백은 이제 밖에다 하기 때문에 니코틴 지워드리려면 저희가 스케일링 할 때 선생님들이 따로 또 기구 써서 반짝반짝하게 다시 해드리죠. 그 다음에 커피는요? 아, 커피는 사랑합니다. 커피는 드시죠? 매우 많이 먹죠. 그렇단 말은 다시 말하면 또 커피는 착색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착색하고 많이 상관이 있지만 아, 있어요? 커피도? 네, 있어요. 녹차, 커피 다. 녹차도 착색이 돼요? 네. 녹색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녹차에도 카페인이나 뭐 카테킨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네. 착색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미백하시고 나면 다 빨대로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아,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빨대로 드시고 이제 바로 드시지 말라고. 미백하고 나는 상태에서 착색이 좀 더 잘 되거든요. 원래 치아는 엄청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있는데 미백을 하고 나면 그 광택이 조금 사라져요. 대신 엄청 광택이 심하신 분들은 또 미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광화되어 있는 거를 살짝 바깥측을 한 번 덜 광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강화가 점점 되고, 그러면 이제 착색도 같이 조금씩 되는 거죠. 미백으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백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밝은 거예요. 나는 연예인만큼 밝아지고 싶다. 아, 진짜 연예인은 왜 이렇게 밝은 거예요? 다들 하신 거죠. 라미네이트를요? 라미네이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라미네이트로는 한계점이 있으면 크라운을 많이 이제 하시죠. 아, 그 자체가 그냥 다 씌운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많이들. 아, 연예인 쉽지 않네요, 정말. 네. 기본이죠, 근데. 아, 기본이에요, 근데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에요. 치아가 한 20개 정도는 다 올세라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르코니아보다 더 밝은 게 있어요. 더 밝게 예쁘게 하는, 그걸로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미용적으로는 뭐 이뻐 보이겠죠? 근데 라미네이트도 내 치아를 깎는 거죠? 네. 깎아내고 다른 걸 네. 입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괜찮은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좋지 않겠죠. 내가 틀릴 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그래도? 임플란트가 있으니까요. 또 그때쯤 되면 또 우리 과학이 또 발전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치아 재생도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렇네요. 옛날에 그 이제 은니라고 불렀던 게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르코니아라는 게, 그게 약간 좀 치아 색깔 나는 그건가요? 맞아요. 그게 있었었고, 네. 또 금리도 있고, 네네. 이런 거는 뭐 가격을 떠나서 치아에 씌울 때는 어떻게 제일 좋다? 그런 게 있나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금리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유는요? 특히 남성분의 경우에는 씹는 힘이 좀 세시니까. 별걸 다 씹어 먹으니까 오돌뼈도 먹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꽃게도 씹어먹고 갈비도 뜯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또 금리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이제 금속이니까 연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완충 효과도 좀 있고, 아, 살짝 무르기도 하고. 네. 네. 특징이 또 깨지지 않으니까 오래 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지금 금값 장난 아니죠? 근데 금리를 시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네? 무슨 횟집도 아니고 뭐 무슨 시가로 팔 수는 없으니까 네. 1년치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페이닥터로 일했던 대형 치과에서는 금을 아예 안 썼고, 저희 위생사 선생님들이 일했던 다른 대형 치과나 모든 곳에서도 금 얘기를 꺼내면 안 됐고, 환자들한테 금을 써버리면은 다른 재료를 썼을 때보다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죠. 금을 써버리면 다른 지르코니아로 치료했을 때보다 재료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환자분들은 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마진은 안 남고 그런 경제적인 요소까지 고려한다면은 이제 금을 점점 꺼리게 되는 거죠. 추천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금리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 써보니까 또 튼튼하거든. 네, 한 70, 80대 난 그래도 금리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쓰게 해드리고,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은 재료의 발전이 있었으니까 지르코니아로 제일 많이 하죠. 이거는 튼튼한가요? 이게 튼튼함의 기준을 좀 저는 이제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도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원래 이 인간의 치아와 비교했을 때는 강도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치과학에서 제일 강도가 좋은 건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하죠. 근데 사람의 치아가 씹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 소아치과 교수님은 진료를 하시다가 손가락이 깨물려서 부러지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악력이라는 게 세기 때문에 무조건 단단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 치아도 이제 깨지니까 강도가 이제 뭐 치아만큼 세다고 해도 깨질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이게 내가 씹었는데 어떤 재질이 내 치아보다 더 강력하면은 씹다 보면은 그건 살아있고 내 원래 치아가 깨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아, 단순하게 진짜 인간의 치아보다 단단한가? 이게 고려사항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를 만들 때 사람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스캔을 해요. 그럼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해요. 그거를 지르코니아라는 이제 블럭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밀링 머신이 깎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나는 집에 가고 머신이 밤새 그거 깎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와서 그거를 조정해서 맞추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니까. 이제 씌우는 거 말고 떼우는 거를 이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인레이라고 하죠. 치아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인레이라고 하고요. 치아를 조금 더 덮으면 이제 온레이라고 해요. 얹혀진다는 거에서. 그럼 온레이 다음이 크라운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듣던 건 아말감 이런 거 들었었거든요. 인레이나 온레이 같은 경우는 밖에서 제작해서 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아말감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저희가 채워드리니까 직접적인 수복 방법인 거예요. 요즘에도 아말감 같은 거 쓰고 하겠네요, 그러면은? 쓰죠. 이건 또 그냥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만 알고 있던 그런 거가 똑같은 아말감인데 방식이네요. 이제 기계가 조금 더 좋아져서 자동 믹싱이 잘 된다거나. 아, 이것도 뭐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쵸. 수분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꺼리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개원가에서는 아말감 하는 거를 안 하는 병원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떼우는 재료가 아말감 말고 또 요즘에 어떤 걸 많이 써요, 그러면은? 레진을 제일 많이 쓰죠. 레진. 네. 레진은 근데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셔도 여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네일 아트 많이 가시잖아요. 그 젤 네일 자체가 치과에서 쓰는 레진 재료랑 비슷한 거예요. 그 젤 네일 사실 보면은 그렇게 단단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치과 쓰는 재료에는 단단한 재료를 많이 첨가를 해요. 어차피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치아보다 단단할 수는 없고 다른 필러 입자들을 많이 넣어서 첨가를 해서 거기에 떼워 드리는데 당연히 한국인들이 이제 씹는 것이 많이 강하고 그러면 못 버티고 부서지는 경우도 이제 많죠. 근데 충치가 아주 깊지 않고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재료인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럼 이제 레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아말감 이거 두 가지 말고는 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인레이로 넘어가면 레진 인레이가 있고 레진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뭐 하이브리드 인레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도자기로 만드는 세라믹 인레이도 있고 도자기가 구워서 나오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르코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로 인레이를 요즘 또 하기도 하고 금 인레이도 있고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재료를 쓰죠. 우리가 이제 치과를 가장 가기 싫어하는 제 기준은 첫 번째 사랑니, 두 번째가 신경치료예요. 사랑니는 제가 이쪽 두 개를 발치했어요. 한 번에. 그 다음 주에 오래요. 이쪽 뺀다고. 아, 그 다음 주 바로요? 네, 그래서 안 갔거든요. 네. 그 뒤로 지금 15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못 갔어요. 그 정도로 사랑니는 정말 공포였었거든요. 위에 거는 한 번에 빠졌는데 밑에 게 제가 3시간 반이 걸렸어요. 네? 3시간 반. 사랑니 빼는데? 네, 대학병원에서 뺐고 그분이 레지던트 쌤이었었어요. 그럼 3시간 반 걸릴 수 있어요. 1년차 쌤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사랑니가 무섭고 두 번째는 신경치료인데 신경치료를 하는 이유가 일단 뭐예요?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 꼭 해야 돼요? 나 신경치료 너무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을 때 신경치료에 들어갈 정도로 치아가 통증이 엄청 심하거나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미 신경관이 감염이 돼서 뿌리 끝에 염증이 보인다거나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만 이 치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아픈 채로 살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충치가 제일 많은 큰 원인이 되죠. 신경치료라는 말 자체가 이제 틀린 말이고 원래 근관이라고 해서 신경이 들어있는 관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이 신경을 아예 없애버리자 라는 게 신경치료의 개념이에요. 아픈 감각을 느끼는 신경을 빼내고 그 안에 다른 재료를 채워서 다시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이제 신경치료 방법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걸 만약에 제거했어요. 그러면 통증을 못 느끼는 것만으로 그냥 끝인 건가요? 이 치아는 더 이상 감각이 없고 치아의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진 않나요. 그 신경치료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치아가 이미 손상이 많이 돼 있다는 거고 이제 구조적으로 손상이 있으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만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치아의 기능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씹어 먹는 거 있으니까 그 모양을 완성을 해줘야지 얘가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은 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치아에서 만약에 신경을 뽑아냈어요. 그럼 이제 이 치아는 신경이 있는 치아하고 이제 신경이 없는 치아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씹었을 때 신경치료하는 치아는 약간 다 좀 느낌이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내 치아 원래 치아보다는 조금 둔탁한 느낌이 나요. 왜냐면 안에 수분 공급에 대한 혈관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고목나무가 됐다고 저희는 표현을 드리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다 설명드려요. 이거는 신경치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치료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뭐 꼭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치아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리죠. 이 신경이 제거되면은 이 치아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은 보통은 씌우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수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신경치료가 될 정도로 치아가 손상 범위가 넓으니까 씌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 자체가 이제 약해져요. 좀 더 푸석푸석해진 치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파절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과를 내가 개원을 할 때 이게 치과 선생님 혼자서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필요 인력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스텝 선생님이라고 저희는 보통 말하는데 이제 치과 위생사 그렇게만 있으면 저는 오픈할 수. 두 분만 계시면 돼요? 네. 간호사 선생님 이런 필요 없나요? 이게 지금 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조무사 선생님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무사 선생님이 이제도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법이 추가가 되기도 했고, 꼭 간호사 선생님의 필요는 없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가끔 이제 뭐 환자 혈액을 채취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직접 할 시간이 또 안 나기도 하면은 조무사 선생님이 이제 그 일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이제 기공사 선생님이 이제 그건 또 외주가 아니라 또 병원 안에 있어야 되는 병원 인력인 내에서 거예요? 바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외래로 의뢰를 보내면 밖에서 만들어서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치료를 한국 사람들은 못 견디거든요. 선호하지 않죠. 그쵸, 선호하지 않죠. 빨리 끝내야 되죠. 네. 그렇게 모두 다 세팅되어서 하는 치과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이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원장님이 임시치아도 깎고 원장님이 체열도 하고 다 이제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개원하셨으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선생님 이제 혼자서 다 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이 상주는 아니고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계시고, 가끔 부원장님하고 같이 일할 때도 있고. 지금 현재 수의사 면허도 있으시고 치과 면허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강아지도 치아가 잘못되면은 치과 치료를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씌운다던가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면허증 2개 있으신 선배가 한 5년 전에 강남에 이제 개, 고양이 치과 동물병원을 개원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크라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를 보니까 3D 스캐너를 써서 전송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보철물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신경치료도 하고 크라운도 씌우고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사람은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개는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뭐 주인이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한대요? 보통은 이 치료만을 위해서는 잘 안 하고, 이것만 발견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다른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구강 검진을 또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발견이 되면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개나 고양이들은 일단 전신 마취가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케일링만 해도 필수로 들어가죠. 동물들은 전신 마취 하면은 많이 비싸지 않나요? 비용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 스케일링 하는 비용에 한 40배 정도 가까이 드는 거죠. 이게 마취가 들어가니까 비싸지는 거죠? 맞아요. 마취 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 비용이 비싸고, 스케일링 비용 자체가 비싼 건 아닌데. 마취하고 얘가 깨어날지 못 깨어날지도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검사 비용이 비싸다. 치과 선생님으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 저희 아빠 친구분이 양약 알러지가 되게 심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발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내과 병원도 아예 못 다니시고 타이레놀도 못 드세요. 잠깐, 양약 알러지라고 하면은 일단 양약을 쓰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얼굴이 거예요? 붓거나 빨개지거나 심하면 이제 호흡곤란도 이제 올 수가 있죠. 두드러기 증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발치도 못 하시고 치아 관리를 아예 못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다 자연 발치 되신 거예요. 잇몸이 안 좋아져서 녹을 때를 녹으면 치아가 이제 밥 먹다가 빠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몇십 년 만에 틀니를 하셔갖고 이제 씹을 수 있게 되셔서 고맙다, 내가 어제 고기도 먹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 그러면 좀 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라고 이제 생각되죠. 어떤 그 환자분의 삶의 질이 개선됐을 때가 보람을 사실 많이 느끼니까. 네, 맞아요. 그럼 반대로 치과를 선택한 것 자체가 조금 이런 건 좀 아쉽다, 힘들다 이런 부분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스케일링 비용 비교됐을 때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죠. 동물 단가가 훨씬 높으니까 스케일링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죠? 그쵸.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어쨌든 뭐 국민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국가에서 정한 단가 이상은 못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에서 보험까지 적용을 해준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꼭 필요한 치료다, 1년에 한 번 보험해준다, 그 정도 혜택을 줄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구강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사실 그렇게 낮지도 않거든요. 환자 부담 비용이 낮은 거지, 저희가 원래 예전에 보험이 안 됐을 때는 스케일링 한번 해드리면은 6만 원이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 정도 비슷한 비용이 이제 치과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그러면 환자가 가서 내는 비용은 얼마예요? 도대체? 15,000원, 6,000원 그래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1년에 한 번은? 예. 치과라는 것도 이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안 그런 종목이 없겠지만 다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 나오는 진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뭐 임플란트를 30 얼마 해준다라는 치과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루 30 얼마에 퀄리티 나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지가 사실 좀 의심스럽고, 그런 치과가 정말로 이 환자를 치료를 하고 나서 5년, 10년 뒤를 계속 봐줄 수 있는지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치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의료상품을 파는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저희가 면허증을 딸 때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면허증을 받은 거니까 꼭 치료를 적게 하고 환자한테 부담을 적게 주고, 그래서 양심 진료를 하겠다, 이런 치과만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자기가 사는 뭐 치과라는 그 동네에서 오는 환자를 봤을 때 내가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치과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연세 세비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미진 원장님 모시고 치과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리가였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